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원주 지역 기온 7도로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고요. 또 한낮에도 14도 정도가 올라가면서 좀 선선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추위 걱정은 덜었습니다만은 또 오늘 오후부터는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거나 종일 흐리겠습니다. 가을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말이 입동이죠.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미세먼지 유의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의 이 가을철 이 산림 산불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지역에 마을관리소가 잇따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주 마을관리소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하겠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원주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이 보건당국은 감염원 파악에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역학조사와 더불어서 자택 소독 등을 병행해 원주 내 2차 감염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섭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서 도내에선 388명 중에서 35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포럼을 설립해서 국책 연구기관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는 19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포럼 설립 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모빌리티 산업인 전기, 수소차와 자율주행, 드론 택시 등 항공교통 체계 관련 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가을철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산불 예방과 대응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요.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산림과의 이정형 산림보호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산불 발생 건수 예년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발생했었습니까?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6건이며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평균 건수는 7건 정도입니다. 네, 매년 7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맘때쯤에 사고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예, 가을철 산불 발생률은 최근 5년간 전체 산불 중 3% 정도로 봄철 산불 발생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11월에서 12월에 쌓인 낙엽이 장작 역할을 하여 조금의 불씨만 있어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봄에 비해서는 가을 산불이 그래도 좀 덜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뭐 대형 산불에도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을철에는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 그리고 가을 추수 농업수산물 소각, 또 생활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가동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본청의 산불 방지 대책 본부, 또 임야가 있는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여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 방지 대책본부 주 업무를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9개의 읍면 및 3개 동지역에 16,100헥타르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공정감시 체계 구축과 초동 진화에 대비 헬기 한 대를 임차하여 산불 발생 시 15분 이내로 초동 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도로변에 산불 조심 깃발을 개양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깃발을 설치 배부하여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 방지 대책본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만 활동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산불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는 연중 갖추어져 있으며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실하게 이 산불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때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이 대응에 대한 대책 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취약지, 등산로 등에 유급감시원 166명을 배치하여 순찰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정개하고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을 금지하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본청에 27명, 부르면 사무소에 11명, 신림면 사무소에 10명, 총 48명을 배치 운영하여 초동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불 예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31개 사회단체와 마을 이통장 172명이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또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등산객들에 의한 실화, 또 가을 추수, 농업 부산물의 소각, 또 생활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들이 이제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등산객 또 이 주민들에게 당부 또는 부탁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봄철 못지않게 가을철에도 입산객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 산불 위험 요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및 등산객분들께서는 입산 통제구역 준수, 소각 금지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아무튼 산불 제로 한번 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산림과의 이정형 산림보호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해 원주시 원인동에 마을관리소 1호점이 문을 열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태장동과 문마급에도 마을관리소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관리소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또 마을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태장동과 문마급에도 마을관리소가 문을 열었는데 먼저 이 마을관리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네, 우선 지난해 원주시 원인동에 마을관리소 1호점이 운영된 데 이어서 지난 3일에는 태장동에도 마을관리소 2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기금으로 4년간 총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마을관리소가 운영됩니다.
또 어제는 원주시 문마급에도 마을관리소 3호점이 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11일에는 명륜동에도 마을관리소 4호점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마을관리소는 주민들의 친목 모임과 단체 활동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또 원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미 구도심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소가 꾸준히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면서 마을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많은 편이고 이에 대한 건강관리나 생활 문제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마을관리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친목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구도심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원주시 태장동의 마을관리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안희령 복지기획팀장에게 듣겠습니다. 마을관리소가 생겨난 취지는 아파트나 공유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어서 주택을 관리하고 마을을 꾸며나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 지역 동네 같은 경우는 관리소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이 부재하다 보니까 마을관리소를 구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지역 주택들을 관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점점 쇠퇴해가는 마을의 정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내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 거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 벽화 그리기라든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통을 통해서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아파트 단지가 아닌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마을관리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네, 우선 마을관리소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주방이 마련돼 있고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와 프로그램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등이나 수도꼭지,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에 필요한 생활공구가 비치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과 환경미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주민이 마을 활동가로 참여해서 마을관리소를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는데요. 마을 활동가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또 마을관리소 프로그램 운영이나 집수리 활동 등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태장동 마을관리소 이현정 마을활동가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좀 여기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거기가 어울리지 않아. 이래 어울림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여서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 게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루에 1시간씩 동네 돌면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이런 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올 수도 있고 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드시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도 봐주시고 진짜 자식들은 멀리 있고 가까이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거를 해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더불어 갈 계획입니다. 네. 원인동의 마을관리소 작년에 문 열었고 또 태장동과 문마급 또 정말 최근에 문 열었고요. 또 12일 며칠 뒤에 또 명륜동에도 마을관리소 4호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네, 원주시 마을관리소는 현재 원주시 원인동과 태장동, 문마급의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이면 누구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1일에는 원주시 명륜동에도 마을관리소 4호점이 문을 열 예정인데요. 마을관리소는 지역 주민들의 친목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관리소를 통해서 내가 사는 동네와 이웃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원주시 구도심의 공동체 문화를 위해 마련된 마을관리소,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7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아침 또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 봉산동에 거주하는 마을 시인이 계시네요. 윤영하 할머니의 일상과 또 시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 방영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 봉산동에 살고 계신 78 윤영하 할머니를 닮은 다큐멘터리가 제작 방영됩니다. 이 윤 할머니는 봉산동 전쟁 미망인 시설인 모자원 출신입니다. 1954년 모자원을 나온 뒤에 미용 기술과 타자를 배워서 타자수, 가정부, 공장 직원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는데요. 10여 년 전 문득 떠오르는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과 남편,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웃 고민, 또 참석한 결혼식,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본 옥수수밭과 과수원, 또 절 가는 길에 흐르던 계곡 등 일상의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이 윤할머니의 작품 소재가 됐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등단한 시는 아니지만 할머니가 틈틈이 공책에 써온 20여 편의 시가 그녀의 삶과 맞물려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이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박민재 극작가가 할머니의 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다큐멘터리 봉산동 마을 시인 윤영하 할머니를 만나는 시간을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쓴 시를 읽어주면 웃음소리가 나는 게 좋고 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씩 쓰면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한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의 시, 하나의 소설, 또 한편의 영화가 되었군요. 자, 또 이번에도 역시 한 사람의 삶이 한편의 또 음악곡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원주를 대표하는 여성인물인 이뮨지당의 삶이 음악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뮨지당의 일대기를 다룬 음악극 이내가 내 이름은 아녀자가 아니다가 7일 오후 7시 원주 드림아트홀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번 작품 역시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이 봉산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알리고 봉산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극작가 박민재 씨가 집필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역발상 창작단에 선정됐는데요. 이 이뮨지당은 원주시 봉산동 출신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성리학자입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으로 많은 발자취를 남겼고 또 조선 후기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센터는 이뮨지당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한양수 센터장은 이뮨지당의 주요 이념인 남녀 평등 사상은 현대에도 통용되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음악극이 이뮨지당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문화재 야행이 오는 11일부터군요. 온라인 축제로 또 펼쳐진다고요? 네, 2020 원주 문화재 야행이 오는 11일 온라인 축제로 개막해서 이달 말까지 펼쳐집니다. 원주 문화원 야행추진위원회는 행사가 시작되는 이날 강원 감영에 강원도 관찰사 동상을 제막합니다. 또 지역 명사 등을 초청해서 축제를 맞아 제작하는 대형 도 관찰사 행차도에 시필을 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강원 감영에서 시행됐던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재현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학생 체험 행사로 열렸던 강원 감영 향시 달빛 과거는 온라인 과거 시험으로 예비심사, 본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14세부터 임금의 허락을 받고 금강산 등 조선의 중북부 지역을 유람했던 남장 여인 김금원의 유람기 호동설악기가 무용극으로 무대에 오르고 또 창작 판소리, 신청가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한복 맵시 자랑에는 또 지역 명사들이 대거 출연해서 전통 의상을 입고 배우들과 함께 조선시대 장면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요.
특히 천주교 원주교구의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가 한국 천주교의 전래 초기에 전교하던 최양업 신부의 의상을 입고 신자들과 함께 순교에 아픈 역사가 깃든 강원 가명에서 순교 장면을 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듣도록 하죠. 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연중 프로그램이죠. 이 가을에 4개 공연을 연다고 하는군요. 네, 평창 대관령 음악제 4개절 연중 프로그램인 강원의 4개 가을 공연이 이달 평창과 고성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또 마스터 클래스, 강원의 미래 인재들이 펼치는 영 아티스트 콘서트로 구성이 됐는데요. 특히 대관령 음악제의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트럼펫 수석으로 매년 뛰어난 연주를 선보여온 알렉산드르 바티, 또 성경주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강원대 교수가 이끄는 앙상블 더 브릿지가 오는 17일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구스타브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극을 시작으로 로버트 플라넬의 트럼펫 연주곡, 또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발레 등 다채로운 곡을 선보이며 클래식으로 가을을 물들일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오는 14일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는 강원인재 육성재단 미래인재로 선정된 남건, 김가윤, 조목련, 박상혁, 노수민 등 도 출신의 영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펼치고 또 25일 고성 DMZ 박물관에서는 앙상블 더 브릿지와 플루티스트 조성현을 찾아가는 음악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르 바티와 앙상블 더 브릿지 평창공원은 전석 2만 원으로 음악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고 또 강원도민과 도내 음악학교 학생, 문화놀이 카드 소지자 등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착순 100명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외 공연은 무료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을에 클래식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깊어가는 가을에 음악 애호가들에게 정말 훌륭한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